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97호 제6면 기사입니다. 남양주시 경기 북부 최초 보행 재활 로봇 사업 추진. 남양주시 시장 조광한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년 로봇 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 지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경기 북부 지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로봇 재활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2021년 로봇 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 지원 사업 공모는 지자체와 참여기관, 수행기관, 공급기관, 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남양주시는 남양주시 북부장애인 복지관, PNS 미케닉스와 함께 올해 초부터 공모 사업 선정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 시는 사업 선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남양주시 북부장애인 복지관에 보행 재활 로봇 워크보드 설치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보행 재활을 위한 로봇 재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3억 원, 국비 70%, 시비 30%이 투입된다. 워크보드는 뇌병변이나 척수 손상, 소아마비 등 보행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체형과 장애 정도에 따라 보행 속도와 걸음폭 등을 설정하고 이용 기록을 바탕으로 호전 상태를 관찰 진단의 결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번 공모 사업 선정으로 우리 시 장애인에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로봇을 활용한 재활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로봇 재활 사업을 통해 많은 분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관 장애 학생 여름방학 맞아 늘해랑 계절 학교 운영.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관 관장 길재경 은 방학 기간 중 가정 돌봄의 부담을 해소하고 장애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7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2주간 늘해랑 계절 학교를 운영한다. 늘해랑 계절 학교는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 교육장 신숙현의 지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구리 남양주 초, 중, 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8명이 참여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가림막 설치, 발열 체크, 분반 운영, 면접당 밀집 인원수 체크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된다.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관은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발생한 정신적 피로, 체력 저하 등을 고려해 늘해랑 계절 학교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며 매일 오후 진행되는 신체 활동 프로그램 홈트 앤드 줌바는 장애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더불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늘해랑 계절 학교에 참여한 한 장애 학생의 부모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을 하며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던 아이가 늘해랑 계절 학교에서 줌바 댄스를 배우며 신나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관 길재경 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가정에서의 돌봄이 더욱 힘들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히 신경 쓰겠다. 라며 계절 학교뿐만 아니라 고립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지역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움직이겠다라고 전했다.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응급대응 체계 강화 위한 협의체 구성.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29일 관내 정신과적 응급 상황 발생 시 현장 조치부터 이송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신응급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정신응급대응 협의체는 보건소, 경찰, 소방, 의료의 협력 체계를 활성화하고 정기적인 운영을 통해 각 기관의 역할 및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 데 공동으로 노력하기 위해 출범했다. 정신응급대응협의체는 보건소, 남양주소방서, 남양주남부경찰서, 남양주북부경찰서, 권역별 희망케어센터, 관내외 의료기관, 충녕보금병원, 현대병원, 남양주한양병원, 의정부힐링스병원, 청평우리병원, 포천인하병원 등 16개 기관으로 구성됐으며 분기별로 1회 이상 운영될 계획이다. 남양주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정신과적 응급 상황 발생 시 상담 진단 및 보호 요청에 대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협력해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지원 대상 범위 확대. 남양주시 시장 조광한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소외 계층에게 스마트 기기 등을 지원하는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사업에 대해 올해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남양주시에 주민등록돼 있는 학생들 중 초등학생은 전 학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한부모 가정, 중고등학생은 입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시는 최근 중-고교 2, 3학년 학생들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중고등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으며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중고등학생의 지원 대상 범위를 입학생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했다.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사업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며 최근 3개월 평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가정의 자녀가 해당된다.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사업은 오는 8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거주지 읍면 동사무소 또는 남양주시 홈페이지 www.nyj.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동두천시 취약계층 침입범죄 예방 시설물 지원 사업 추진. 동두천시는 범죄 노출 우려가 높은 취약계층 등 범죄 취약가구의 침입범죄 예방 시설물을 무상 지원했다고 밝혔다. 동두천시는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프티드의 접근 통제 강화 기법을 도입해 이달 20일에서 23일 범죄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외부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현관문 안전장치, 창문 잠금 장치, 방범 창살 등을 32가구에 설치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물리적 환경 개선으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자의 범죄 실행 의지를 꺾어 근원적 차원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사업 진행 후 시민들의 호응과 만족도가 높았다. 동두천시는 범죄에 취약한 취약계층 주택의 방범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동두천시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를 마련하고 지난 2020년 방범시설 설치 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지속적인 범죄 예방 기반 시설 구축 사업으로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 카카오톡 채널에서 복지 상담 받으세요.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비대면 중심의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지난 28일 전했다. 이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내 단계 격상으로 대면 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그 대안으로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하고 있으며 특별히 프로그램 내 채팅하기 메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가구와 소통하고 있다. 이 밖에도 무한돌봄센터 카카오톡 채널의 취약계층 무료 법률 홈닥터를 비롯한 주요 복지제도와 다양한 활동사항에 대한 게시물을 상시적으로 등록한 결과 현재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무한돌봄센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 어려움이 있지만 카카오톡 채널처럼 새로운 추진 전략을 마련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조기 정신증에 대한 인식교육 실시.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29일 대한적십자사 동두천시 평화지역 9시와의 청소년 단원 및 부모를 대상으로 조기 정신증 교육을 실시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줌을 활용하여 실시간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조기 정신증에 대한 이해, 증상, 원인 및 골든타임, 5년 이내 조기 발견을 통한 치료의 중요성 등을 인식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이번 교육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와 정신건강 증진 문화 확산을 위하여 향후 조기 정신증 서포터즈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박찬호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앞으로도 더욱 많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기 정신증 예방의 중요성 등을 알리는 교육을 확대하여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조기 개입을 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